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 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993년 6월 18일 인류에 대한 봉사. 제목이 굉장히 거대하죠. 인류에 대한 봉사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봉사. 자, 어떤 걸까요? 남의 눈에 보이는 성취나 소위 성공보다 진정 값어치 있는 것은 그 분야가 어떤 것이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꺼이 관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하였는가 또는 할 수 있었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 이게 요즘에 그 미국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 남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집 애들을 많이 비교를 하죠. 예. 뭐 아파트 앞동에 있는 개똥이는 이번에 몇 등 했대더라. 뭐 이런 거. 야, 개똥이가 다니는 학원으로 너도 옮겨야겠다. 예, 이런 거.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몰려다니죠. 야, 니네 학교에 1등 하는 애가 다니는 학원이 어디냐? 뭐 그런 데 쫓아다니고. 그 자기 자녀가 정말 관심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사회적인 관점, 뭐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우리 교육이요.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 미국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명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기술을 갖는 원동력에는 그 자녀들에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거, 관심사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심히 하도록 한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몇십 년 동안 쌓여서 현재 미국의 기술혁명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가면요. 그 자폐증 걸린 애들이 있는데 이 자폐증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폐아를 고용을 하는데 그 자폐아에게서 부족한 것은 그 사회성이거든요. 옆에 동료와 소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몰두해서 하는 일은 잘하는데 그 자폐 직원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옆에 있는 동료하고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의사소통을 잘하는 직원을 그 자폐 직원 옆에다가 둔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폐 직원은 연구에만 그냥 몰두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직원은 그 자폐 직원이 한 연구 성과를 다른 멤버들에게 소통하게 하고 설명하게 해주는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 준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으면은 자폐아다. 그럼 아예 직원으로 뽑지 않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남의 눈에 보이는 성취나 소위 성공, 이런 것들을 보통의 한국 부모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의 한국인들은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자신이 몰두할 수 있는, 자신이 관심을 갖고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떤 한 가지 곤충에 대한 연구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바친 사람이 한 일에 대해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에 일생을 보내나 의아해할 것이다. 그러나 곤충 연구에 일생을 보낸 학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더 벌겠다고, 이름을 좀 날려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일을,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돈 좀 어떻게 벌어보겠다고, 자기 이름 좀 날려보겠다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술이나 먹고, 인간관계 한다고, 뇌물 먹이고, 뇌물 받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죠. 예, 우리 한국인들이 보면은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만나고 술 먹고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많이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류에 공헌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희덕대고 술 먹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인류에 공헌하지 못한다. 자기 이름 좀 높여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 인류에 공헌하지 못한다. 반면에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님은 참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술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돈도 더 벌겠다고 하고 이름도 더 널리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김무성이죠. 김무성. 이명박도 그렇고 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런 탄핵 주동자 말고도 일반 뭐 태극기를 든 사람 중에서도 그냥 술 먹고 다니고 뭔가 끼리끼리 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태극기 애국 활동에 공헌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또는 농부든 사업가든 언론인이든 자신의 일에 진정 큰 관심과 기쁨을 갖고 몰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으로서는 가장 값어치 있게 시간을 보내고 생을 보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보면은 언론인이 언론의 사명을 갖고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아요. 미국 같으면은 머리가 막 허해가지고 늙은 사람도 평생 언론인으로 살다가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언론인이든 뭐 교수든
뭐 예술가든 좀 자기가 유명해지면 정치를 하려고 그러죠. 정치인이 되려고 해요. 참 망구병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또 예를 들면요. 무슨 뭐 판사,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평생 판사, 검사로 하면서 인생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판사, 검사 좀 하다 보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전부 정치병이 들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그놈의 국회의원 그 정치하는 거 그거 못 끊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전문 분야를 평생 동안 몰두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을 어떤 가치관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좀만 이름만 날렸다 하면 전공에 상관없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주 큰 병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정치인이 되겠다고 맨날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술 먹고 파 짓고 끼리끼리 파벌 짓고 그러죠.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죠. 당연히 뭐 세상을 망치는 길이기도 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을 통해 자기의 일이 이웃에게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렇죠. 본인이 즐겁게 일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고 그 결과 이웃의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개인마다 자기 일에 자기 관심사에 몰두해서 일하는 거.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돈도 벌어오겠다고 술 먹고 인간관계 맺고 파당 짓고 개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부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실제 역사를 보면 인류에 대한 봉사는 이토록 자기 자신이 그 어떤 문제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즐거움을 갖고 몰두한 데 대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엑스레이를 발견한 뭐 퀴리 부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전기가 교류 전기인데요. 이 교류 전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미국의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오로지 그 전기와 기술에 대해서 관심과 즐거움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기를 개발함으로써 인류가 이렇게 깜깜한 밤에도 전기불을 켜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니콜라 테슬라가 1800년대에 만들어냈던 게 또 뭐였냐면 그 당시에 스마트폰 개념을 그때 이미 만들었었어요.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여 년 전에 에디슨이 살았을 그 당시의 사람인데요. 그때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술을 이 사람이 착안을 했는데 그 기술의 이름을 블랙베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원조가 블랙베리 폰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권미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랙베리 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혹시 아시면은 채팅창에 한번 답 써줘 보세요. 블랙베리 폰. 예, 수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야나 선배님 반갑고요. 준님 어서 오세요. 예, 권미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들어오셨네요. 예, 블랙베리 폰이라고. 그 블랙베리 폰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오로지 연구만 했어요. 예, 기술 개발만 하고. 예, 그런데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의 너무나 똑똑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이 전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니콜라 테슬라를 음해한 사람이 중상모략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전구 만든 사람, 미국의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뒤에서 이 니콜라 테슬라를 음해하고 중상모략을 했어요. 이 니콜라 테슬라는 오로지 연구만 하는 사람이에요. 순진하게. 근데 에디슨은 그 당시 언론 플레이도 잘했고 사람들을 구워 삼는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디슨 그런 거 아니에요. 순진한 사람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니콜라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도 그때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3m 자동차를 움직였어요. 3m.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 이름이 테슬라가 된 거예요. 예,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 때 테슬라라고 이름을 지은 게 이미 100여 년 전에 니콜라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블루지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이순희님 늘 건강하세요. 예, 예, 레이니님 맞습니다. 에디슨 모슬롬입니다. 네. 예,